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 간 전파가 이뤄졌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10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1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와는 달리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배 크기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전두환 재판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세월호의 장비 고장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험을 진행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 중학생들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이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감염되는 이른바 교내 전파도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서석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광주 642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6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석중 학생의 여동생인 광주 635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광주 상일중학교에서는 교내 전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이 확진돼 646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이 같은 교내 전파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일중과 서석중에 다니는 남매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확진된 가운데 광주시는 어른들과 아이들 중 누가 먼저 감염됐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14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발생한 4차 유행에 있어서는 젊은 층의 확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40대 같은 경우 젊은 층은 좀 활동량도 많고 또 그 연배의 자녀들이 좀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주에서는 혁신도시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전남 367번째 확진자에서 시작한 연쇄 감염 숫자가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감염 사례는 최근 발생한 전남 367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전남 367번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편 2천여 명에 이르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전수검사에서는 8명 이외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흘마다 재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편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남은 일주일 동안 잠시 일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 학년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24명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마친 교실마다 반투명 가림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림판이 설치되는 수능 시험실은 이 학교에만 모두 21개.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도 5곳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가림판 설치를 마친 모든 시험장에서는 다음 달 1일 수능 시험에 대비해 일제 방역이 실시됩니다. 방역이 끝난 뒤에는 광주 지역 40곳의 시험장과 898개 시험실은 수능 당일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방역은 12월 1일 날부터 이렇게 특별 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사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 관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남은 일주일을 가슴 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아직까지 수험생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지만 각급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감독해야 할 선생님들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보다 시험실이 220개가 늘면서 감독 인원도 280명이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9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른 감독으로 대체됐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생님이나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시험 감독관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개인적 무척 지금 조심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능. 수능을 위해 12년을 달려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부터는 북쪽 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6도 안팎 보이면서 오늘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이면 아침 기온 1도 안팎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 온도차로 인해 대기 불안정은 커지겠습니다.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추운 날씨 속에 서해안에서는 눈이 날리거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무등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등산 계획하신다면 평소보다 보온과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우현 급선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 침몰 원인을 놓고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선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참사가 났다는 가설이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오른쪽으로 급하게 회전하다 쓰러져 침몰한 세월호. 하지만 대체 왜 이렇게 급변침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이게 선체 내부의 문제라는 이른바 내인설과 외부의 힘, 즉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2년 전 선체조사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는 내인설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이 세월호의 급선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모형을 제작해 실험을 한 위원회는 내인설, 그러니까 선체 내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8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16종류의 실증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실험에서 세월호 침몰 과정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과 직접 관련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할 때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과 러더의 자연 팔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는 고박 불량과 과적 등과 연관된 보건성을 비롯해 안정적 항해를 위한 장비인 세월호의 스테빌라이저 등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관광 명소인 여수 돌산의 숙박업소가 거품이 흐르는 물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돌산도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숙박업소들이 폐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있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340여 개 숙박업소와 양식장이 모여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 한 숙박업소와 연결된 배수구에서 흰빛을 띤 물이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흐를수록 자갈에는 흰색 거품이 눈처럼 쌓입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의 방류수가 제대로 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거품 막 껴가지고 저렇게까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거품이 저렇게 막 입욕제처럼 이렇게 있는 거품은 별로 없고요. 최근 3년간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방류해 적발된 돌산 숙박업소는 17곳. 돌산도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어
숙박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상황인데다가 지자체가 모든 숙박업소의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 보니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원래는 50건 이상이든 이하든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내 오수 처리 시설 4,250개 그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돌산도에선 숙박업소들이 방류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공공 하수처리 시설과 연결되어야만 개발 행위를 허가해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수에는 이 같은 조례가 없습니다. 돌산 난개발에 따른 환경에 지금 오염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멘트 갯바위와 불법 산중도로에 이어 바다의 폐수까지 무분별하게 흘러들고 있는 돌산도. 돌산관광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법원이 전두환 재판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전남 기자협회 등이 요청한 중계방송과 법정 촬영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품격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이 새롭게 공급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 면적도 넓어지고 공급 대상도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모델인 광주형 평생주택이 오는 2030년까지 18,000가구 규모로 새롭게 공급됩니다. 광주에서도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전격 발표됐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층 무주택자까지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전용 면적 역시 기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을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평형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80%였던 것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지만 임대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려서 사실상 평생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자치회를 결성해 설계부터 주택관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건립해서 2024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초기부터 특혜 시비와 민원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 도덕면 공만 간척지. 이 일대 33헥타르 면적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입니다. 미래 전남 농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면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의 성토를 위한 흙을 공급하는 토취장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내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현직 군수의 친인척이 연루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경로에는 주변 마을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분진, 소음, 사고 위험 등 민원도 거셉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피해가 없는가 그걸 관찰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 신속히
지역 시민사회는 명백한 사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반 사업부터 군수 측근 배불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1,100억 원을 행정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가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군은 지역 내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며 소모적인 지역 내 논란도 조만간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어떤 국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떤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그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잘 어떤 해소를 시켜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농업의 미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흥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시행 초기부터 특혜 시비와 각종 민원에 휘말리면서 지역 내 적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부가 양곡 37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기로 한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최근 쌀값이 20kg에 5만 3천 원대로 다소 인상된 것을 정부가 기어이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어설프게 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생산량이 많을 때 시행했던 생산조정제를 쌀 생산량이 떨어진 뒤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도 지적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조금 특별한 민중가요 앨범이 발매됩니다. 80년 5월을 겪지않은 청년 예술가 14명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자발적으로 만든 앨범인데요.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 기획자 박성원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나는 80년 이후생이다. 앨범을 기획한 싱어송라이터 박성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12월에 이제 앨범이 나오죠? 네. 그 나는 80년 이후생이다.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80년과는 멀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때 그 어떤 노여움이라든지 어떤 아픔들은 더 깊이 간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 민중가요를 다시 한번 80년 이후생들이 부르면서 재해석해보는 이런 리메이크 앨범을 기획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앨범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술계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앨범은 청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큰 지원 없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민중가요 앨범들은 더더욱이나 테이프로 뭐 지하실에서 녹음하는 이런 음반들이 전국적으로 불려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들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또 음악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음반을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든지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 해야 된다든지 이 곡을 꼭 해야 된다든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네, 있죠. 그렇죠. 신경 쓰기가 싫었죠. 그냥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4곡도 모두 14명의 그 뮤지션들이 청년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다 선곡했어요. 앨범을 만들면서요. 네. 언제가 좀 보람 있으셨어요?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월에 관련된 현수막들, 뭐 어떤 공연, 예산이 많은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얼마짜리다. 예를 들면 얼마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근데 저 앨범보다 니들이 하는 앨범이 훨씬 아름다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답다.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매일매일이 감동이에요. 네. 지금 많은 응원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뭐 힘들거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힘든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힘든 건 없어요. 조금 좋은 마이크와 조금 좋은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앨범 14곡을 다 수집하고 보니까 그런 어떤 곡들이 더 좋은 게 있어요. 본인들이 자기 환경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또 좋더라고요. 민주항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앨범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작은 종을 한번 울리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종 하나 울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광주의 애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 저작권 갖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광주에서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광주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래서 네, 광주에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광주의 얘기를 광주의 뮤지션들이 한다. 그것도 80년 이후생들이. 이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광주는 아직도 광주의 5월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앨범을 꼭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올 12월에 발매가 됩니다.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 앨범에 아마 민중항쟁을 기리는 청년들의 마음이 잘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북구 종합재가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 요양과 노임 돌봄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달 서구의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고 2022년까지는 5개 자치구에 각각 한 곳씩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북쪽 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겠고요. 토요일 낮 기온 6도 안팎 보이면서 오늘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면 광주의 기온 1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비교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온도차로 인해 대기 불안정은 심하겠고요.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추운 날씨 속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무등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등산 계획하신다면 보온과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이 흐리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한낮 기온 9도에서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진도와 완도의 낮 기온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여수에서도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1도 선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